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의심의 역사, 철학에서의 의심의 역사. 이 제목만 거창하고 실제로 볼 거는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 칸트 뭐 이 정도. 앞뒤 좀 더 그 중간 그리고 그 뒤도 좀 볼 수 있지만은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철학들 중에서 뭐 현상학도 있을 것이고 또 실존 뭐 이런 것 실존주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 방향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결국은 인식이랑 관련된 것이고 재미 되게 없겠죠. 매트릭스 영화를 제가 엄청 여러 번 봤거든요. 한번 꽂히면은 수십 번을 보니까 수십 번. 근데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데카르트의 문제이자 또 신경과학의 문제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론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데카르트가 의심을 했던 것은 회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의심을 했던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의심을 이것도 해보고 악마가 거짓말을 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 수학적인 가장 단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명제들까지도 의심을 봤어요. 1 더하기 1이 사실은 3인데 계속 2라고 거짓말을 악마가 중간에 개입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속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주체의 재발견인 셈인데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칸트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은 인식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과의 그 관계,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최소한 자, 속았다라고 하는 것, 인식 대상을 인식 주체 철학을 주체 사상 말고요. 주체 사상은 저 위쪽이고 주체 철학의 창시자인데 주체가 자꾸 속는단 말이야. 인식이라고 하는 놈의 양 극단에서 주체가 자꾸 속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인식 대상은 객관적이라고 하는 기반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게 근대 초에 이제 여러 가지 철학이나 자연 철학, 이제 자연과학으로 이제 분과되어가는 여러 학문에도 영향을 줬고, 그래서 근대 철학을 시작점을 데카르트로 잡죠.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비주인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카르트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저번 채널에서도.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을 보려고 하는 거냐. 인식에서 인식 대상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매트릭스에 빠져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정확히 그걸 표현을 해낸 것이죠. 인식 주체의 그 감각이나 신경회로망만 어떻게 잘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게 하면은, 즉 속이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그 보장이 없어지는 거야. 현실은 다른 걸 수 있는 거야. 실체는 다른 걸 수 있는 거죠.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꿈을 꿨을 때 꿈이 정말 생생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고민, 인식론적인 고민이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칸트로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틀을 가지고, 또 이게 어차피 그런 철학이 됐건 종교가 됐건 뭐 문화가 됐건
우리 적응 기제예요. 적응 기제. 사피엔스가 세상에 적응하는 기제인데 이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걸 봤더니만은 칸트 입장에서는 데카르트랑 다르게 칸트는 이제 대륙의 그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칸트가 뭔가 초석 하나를 놨어요. 지식에 대한 초석. 인간 중심의 구성주의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근데 그게 별게 아니고 데카르트가 의심한 거랑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더 혁명적인 방향으로 실제가 내가 속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사실은 제대로 볼 수도 있는데 속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객관성 있는 실제가 있는데 우리가 속는 거야. 그걸 제대로 볼 수도 있는데 원래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보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그 사유를 해나가고 뭐 이 사람은 주로 사유를 하는 사람이었죠. 실험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좌표층 만들고 그랬던 양반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칸트 선생은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예 실제 이 객관 세상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에서 인식 대상을 아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인간은. 이 굉장한 발상이죠. 이 발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국에서 흉 그리고 버클리 이런 사람들, 이런 철학자들, 이런 뭐 신학자들의 회의가 데카르트식의 회의가 아니라, 데카르트는 객관 세상 이거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 과정에서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영국에서는 점점 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기존에 믿었던 모든 논리적인 뭐랄까 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고 하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주체 자체까지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식이 이제 인식론이 그때 당시에 큰 문제였으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각의 다발에 불과하다. 객관성이나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수렁에서 이제 건져낸 것이, 수렁에서 인간의 사유의 가능성을 건져낸 것이 칸트예요. 칸트는 맞다. 내가 드디어 독단의 잠에서 깼다. 우리는 알 수도 있는데, 객관적인 것을 알 수도 있는데 속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것 자체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맞죠. 인식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또 신경과학적으로. 왜냐? 우리가 인식하는 거 이렇게 딱 보잖아. 보고 듣잖아. 근데 듣는 파장이랑 보는 파장이랑 정말 일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파장 중에서 아주 고에너지의 단파는 우리가 아예 못 보고, 또 아주 또 장파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보죠. 이 장파나 단파를 활용해서 의료나 이런 지금 이런 거라 뭐 이런 것, 이 전파 이런 거에 쓰이긴 하지만은, 이를테면 레이저 이런 거에도 쓰인단 말이죠. 레이저 같은 데에서도. 근데 레이타 이런 데서도, 그리고 음파에 해당되는 것도 다른 동물들은 우리랑 다르게 음파를 지각하고, 또 이 전자기파도 다른 방식으로 지각을 하죠. 그러니까는 정확히 맞는 표현이죠. 칸트의 표현이. 우리는 실제 객관적인 실제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다. 물 자체는 아예 모른다. 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국 경험주의가 끝까지 밀고 가서 데카르트 정도의 회의가 아니라, 데카르트는 방법적인 회의론이라고 하고, 이제 인식에 대한 회의가 이제 이게 진짜인 거를 못 알아볼까봐 회의를 했던 거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회의. 우리가 구성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그 기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응하고 또 예측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 기제. 지금 이제 AI 시대에서 AI가 하는 일이 다 이제 그런 거죠. 분석한 다음에 예측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 추천하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하기 위한 초석을 어떻게 놓느냐.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은 어쨌든 어떤 틀이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파장에 대해서 지금 물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은 분명히 어느 인간이나 비슷한 틀로 세상을 보고 듣고 파악한다, 인식한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본질적인 회의주의자이죠. 왜냐? 물 자체를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데카르트는 그게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아주 단단한 실체는 있는 상태에서 주체에 대해서 확실한 주체를 찾기 위한 방법적 회의를 쓴 거라면, 칸트는 사실상 물 자체를 모른다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회의주의를 통해서, 근원적인 회의, 그 뭐 이제 다 영향을 받았죠. 앞쪽에 그 영국 철학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과 나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인간 중심의 구성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구성주의가 그 뒤로 나가면서, 아, 괄호를 쳐서 요만큼만 다뤄야겠네, 현상학 같은 거. 그리고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측면은 구조주의로까지 이제 연결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구조주의라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어떤 틀 내에서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고 대응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엄청나게 여러 방향에서 다 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뭐 그리고 결국 구조주의가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언어라고 하는 구조, 언어라고 하는 구조. 물론 이제 그 문화인류학적으로는 인류 사회가 모두 가지고 있는 금기, 근친상간 금기, 이런 것들 하나의 구조로 찾아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실제가 뭔지에 대한 관심보다 인간과의 관계,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나 인간인이라고 하는 틀로 흡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룬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근원적인 회의주의를 담고 있는 것이죠. 구조주의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데카르트에서 데카르트 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이랑 그 뒤로 좀 봤지만은, 각각이 회의주의에서의 그 회의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체에 대한 회의. 객관 세상에 대해서는 확실해. 근데 그 뒤에 이제 칸트로 가면은, 이제는 실제에 대한 회의, 그리고 인간이 구성하는 것 가지고 지식을, 그래도 인간이 쓸 수 있는 지식을 구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